자,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달러 환차익의 미래 시세와 세계경제 흐름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1일입니다. 자, 보시면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저께 다시 반전 상승하면서 93.50포인트부터 상승해서 현재 94포인트까지 반전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과거 95포인트에서부터 강하게 눌리기 시작한 이후에 자, 예고됐던 대로 93.4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달러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뒤에는 어저께 가장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어제 독일의 연립정부 구성이, 그러니까 독일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 실패에 따른 유로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유로 차트를 보시면은요, 유로가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 따른 이유는 역시나 유로존의 독일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 실패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로 따른 우려 심리 때문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존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자, 유로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달러가 강세 유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3.40포인트 기준 반등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95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어떤 부분들 때문에? 바로 독일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요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엔화의 동향인데요. 자, 엔화를 한번 보실게요. 엔화. 자, 통화상품 들어가서 엔화 한번 봅시다. 자,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어제 기준으로 다시 하락했는데, 유로가 약세를 보인 탓도 있지만 여기에 또 아베의 발언도 역시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아베는 일본 은행이 대담한 양적 완화, 한마디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시켜 가기를 원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저번 달에 있었던 총선에 있어서 민주당이 일본의 대승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아베 총리가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베 총리 좋아하지 않지만 아베 총리는 다 내년에도 연임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아베 총리가 되면서 진행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아베노믹스, 즉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엔화의 값어치를 낮춘 다음에 상대적으로 수출 수입에 있어서 이점을 가지게 하는, 한마디로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베노믹스가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의 고령화, 일본이 돈을 안 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일본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하시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일본 실업률 한번 보셨나요? 자, 일본 실업률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봅시다. unemployment rate Japan. 자,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발표된 뉴스네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 자세하게 Interactive brokers let you enter low-cost orders. 아이고. 자, 그냥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본의 실업률은 현재 지금 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2%. 상당히 저점 부근에서 밑들고 있어요. 그만큼 아베노믹스가 성공적인 경제 형장을 이루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베 총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일본의 약세를 추가적으로 원합니다. 어떻게? 바로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아베의 대담한 발언 속에서 엔화는 추가적인 하락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라는 건 뭡니까? 달러라는 건 세계 6개의 주요 통화의 평균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는 엔화와 유로의 약세를 통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며 추가적인 상승이 유지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95포인트까지.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옐런은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긴 했지만 옐런이 파웰이 다음 의장으로 지정되면은 그 FOMC 내에서의 수석 장관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FOMC 페드를 떠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 기사예요. Yellen says she will leave Fed once Powell is sworn in as chairman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옐런은 파웰이 체어맨으로 앉을 경우가 의장으로 앉게 된 그 시기 이후에 페드를 떠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과거 전 의장들이 계속 의장이 임기가 끝났음에도 남아있던 것과 좀 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당히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쉬시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만으로 71이니까요. 네. 70는 넘으셨죠. 지금 나이가 좀 많으세요. 자, 어쨌든 간에 옐런의 이러한 페드를 떠나감에 따라서 한 차례 달러는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옐런이 이제까지는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비둘기파적 성향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옐런이 떠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성향의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파웰이라는 분이 다음 의장으로 채택될 경우에 연준 내에 인사 이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달러는 현재로서는 금리 정책은 매파적인 성향이 강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유로, 엔, 그리고 옐런이 떠나감에 따라서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예정인데, 다만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번 주가 뭐냐면요.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이번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경제지표가 거의 발표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번 주 경제지표는 내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또 원유재고 지표 발표되지만 별다른 경제지표는 발표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는 달러는 큰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박스권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장 땡스기빙 맞아서 목요일날 휴장되고요. 금요일날은 조기 마감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박스권 유지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달러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자, 추수감사절 이후에 공개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분석으로 인해서 달러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 기업들의 세금 인하 정책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 땡스기빙 이후에 추수감사절 이후에 확실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러는 추가적인 상승폭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달러는요 95포인트까지 이번 주는 힘들겠지만 다음 주 초반부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93.40포인트 진입하고 계시죠. 적극적인 매수 진입 가능합니다. 다만 오늘 박스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조금 저점 매수가 유리한 시점입니다. 자, 달러의 다시 적극적인 매수는요 93.70과 93.60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분 달러 동향은 여기까지.